여러분,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곧바로 아주 거대하고 우리의 머리를 핑 돌게 만드는 미스테리 하나로 빠져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매일 밤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바로 그 미스테리 말입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주가 저렇게 다채로운 별이랑 은하들로 꽉꽉 차 있는데 왜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그냥 캄캄한 검은색일까? 엄청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게 우주론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출발점이거든요. 정답은 아주 명쾌하고 또 단순합니다. 우주의 대부분이 그저 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는 애초에 색깔이란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물질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거긴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 텅 빈 검은색 너머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긴 무지개가 우리가 해독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파트, 보되 만지지 말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천문학자들이 우주 탐정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다른 과학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냥 망치로 바위를 쾅쾅 깨면 되죠. 생물학자는 나가서 식물 잎사귀 하나 뚝 떼어오면 되고요. 그런데 천문학자는 완전히 박물관에 온 관람객 신세입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우주의 별들은 너무 까마득하게 멀리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저 멀리서 날아온 빛, 그리고 색깔만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정보 출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보이지 않는 우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주를 관찰하기엔 진짜 형편없는 도구입니다. 우주가 내뿜는 전체 빛 중에서 아주 쥐꼬리만한 일부, 그러니까 무지개색 가시광선만 겨우 볼 수 있거든요. 이 생물학적인 좁은 시야를 확 넓혀주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적외선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주를 꿰뚫어 보게 해주는 파장이 긴 열복사선이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어마어마한 현대 장비들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빛을 쓰는지 아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짙은 가스나 우주 먼지 구름이 가시광선 별빛을 꽉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망원경을 적외선 모드를 딱 켜면 별이 뿜어내는 열이 그 먼지 구름을 유유히 통과해서 우리한테 날아옵니다. 칠흑 같던 먼지 구름이 스르륵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빅뱅이 셋.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빛을 읽어낸다는 건 단순히 얼마나 멀리 있나 거리를 재는 걸 넘어서 빛의 속도라는 한계 덕분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138억 년 전, 바로 우주가 빅뱅과 함께 태어났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뿜어져 나온 엄청난 에너지는 곧장 상상할 수도 없는 열이 되었고요. 열의 온도는 곧바로 색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과연 무슨 색이었을까요? 흥미진진한 초기 우주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빅뱅 직후에는 우주가 그야말로 팔팔 끓는 수프 같아서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그냥 맞으면 즉사하는 치명적인 감마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한 38만 년쯤 지나면서 우주가 서서히 식고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짙은 안개가 걷혔죠. 그때 드디어 첫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놀랍게도 우주가 처음 세상에 내뿜은 빛은 따뜻한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138억 년이 흐른 지금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오렌지빛 파장이 길게 쭉 늘어났고 결국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차가운 마이크로파가 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팽창하는 우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 흔히들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썩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해하기 딱 좋죠. 우주는 어떤 커다란 빈 상자나 방 안으로 커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라는 공간 그 자체가 그냥 사방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은 어떤 특정한 중심점에서 뻥 터진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순간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 팽창을 증명해낸 결정적인 단서 역시 바로 색깔이었습니다. 구급차 지나갈 때 도플러 효과 다들 아시죠? 삐뽀 삐뽀 하다가 멀어질 때 소리가 확 낮아지는 거요.
빛도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은하에서 온 빛은 공간이 팽창하면서 파장도 같이 길게 늘어나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이걸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 에드윈 허블이 이 붉은색 단서를 딱 잡아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5번째, 빛 속의 외계 생명체입니다. 우주 팽창을 알아냈던 바로 그 똑같은 색깔 단서로 이제는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체 거주지, 우리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의 식물들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 빛만 쏙쏙 골라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한테 필요 없는 초록색 빛은 우주로 튕겨내버리죠. 그래서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식물이 있는 곳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을 관측했는데 거기서 날아온 빛을 분석해 보니까 유독 빨간색이랑 파란색 빛만 쏙 누락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텅 빈 공간, 이 누락된 색깔들이야말로 바로 그 행성의 광합성을 하는 식물, 즉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기 생명체가 있어요 하고 외치는 강력한 바이오마커가 되는 셈이죠.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우주 속 우리의 위치. 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의 법칙들 사이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우주가 이렇게 넓다고 해서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흔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뇌는 아프리카 초원 뛰어다니면서 맛있는 바나나나 잘 찾으려고 진화한 거지 우주의 미분방 정식을 풀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기적 같은 우연이 겹쳐서 우리가 이 빛을 이해하고 있다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우주에 덩그러니 놓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낸 우주 그 자체의 한 조각인 겁니다. 1970년대에 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담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를 수십억 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이다. 잠시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의 뼈, 살, 피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먼 옛날 빅뱅이 남긴 가스구름이 뭉치고 쪼개져서 만들어진 진짜 문자 그대로 우주의 표편들인 겁니다. 이번 해설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이 무한하고 무심하게 팽창하는 차가운 우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숨쉬는 게 이토록 희귀한 기적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지구가 망가지면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는 허황된 공상과학 같은 꿈을 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광활한 새까만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숨쉬는 아주 연약하고 다채로운 우리 집, 바로 이 지구를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게 맞을까요? 결국 우주의 색을 들여다본다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이 작고 푸른 점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소중한 곳인지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해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